이어서 양만재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포항시 공무원의 이 횡령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죠. 네. 그렇지만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재론해 보겠습니다.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지를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되면서 포항시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는 포항시 소유의 땅을 매각할 때 포항시 명의 여러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A씨는 시 소유지를 구입한 매수자에게 우선 매각 대금이 입금돼야 할 계좌가 적힌 고지서를 본래 금액보다 줄여서 발부하고 나서는 네. 매수자에게 고지서에 적힌 계좌가 아닌 다른 또 포항시 계좌를 알려주고 실제 받아야 할 금액대로 돈을 받았다는 것. 그 네. 차이 이제 자기가 횡령했죠. 그리고 매수자가 대신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대감을 포항시 계좌에 입금하고 그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했고, 또 매매가 마무리되었는데도 매각이 취소되었다며 매수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포항시에 거짓 보고하는 방식으로 착복하는 방식이죠. 수십억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유지에 대해서 예. 낮은 고지서를 발급하고 예. 실제로는 더 높은 가격을 받아서 차익을 챙기는 방법, 예. 이런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것인데요. 예. 이 공무원 A 씨가 가로챈 횡령 금액이 지금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억까지 이야기합니다. 네. 올해 실시한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는데요. 공무원 A씨의 해명과 포항시에 제출한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 차익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드러났고요. 이에 경상북도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최초의 횡령 금액이 13억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억으로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30이 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금액을 횡령할 정도라면 이게 단기간에 진행됐다기보다는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횡령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A씨가 2017년부터 5년 6개월입니다. 넘게 시재산 처분 업무를 맡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통상 포항시 공무원이 한 곳에 길어야 3년, 짧게는 1년 만에 부서를 이동하는 것이 인사이동의 통상 관례입니다. 네. 한 곳에서 5년 6개월 동안 재산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 문제를 키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것,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공무원 A 씨가 그 포항시의 공금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시군마다 공사 발주나 계약 인허가 등을 담당한 부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 A씨도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횡령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횡령 사건에서 행정기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유 입출입 계좌를 이용한 만큼 경상북도를 비롯해 자치단체마다 개설한 예금 계좌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포항시가 전 부서 입출금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공무원 횡령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건인데요. 2018년부터 2년 동안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공금 115억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도 해당 공무원은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 또 2012년에 여수시청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급여 내역서나 상품금 환급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공금 80억 원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공금 횡령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은 이번에 포항시 공무원의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산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완주 교육청에서 8억 원, 강원도 횡성군 면사무소 공무원이 4억 원, 순천시 공무원의 수입 정지 판매 대역은 1억 1천만 원, 수자원공사 부동산 개발 회계 담당 직원이 85억 원, 그리고 용산 전쟁 기념관 지원이 9년간 8억 5천만 원 횡령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잊을만 하면은 공무원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해당 공무원 횡령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건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뭐 구조적인 문제랄까요? 그런 배경들을 좀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첫째는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기 근속에 문제가 있는데요. 네. 공무원 A씨가 한 곳에서만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것이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키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문성이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회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포항시 재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에는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서 보급한 것이고 이것이 청백리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수기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입출입이 자유로운 여러 개의 보통 계좌 금융 계좌를 개설해서 이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감사 작동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은 포항시 감사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 감사, 즉 경상북도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포항시에 대한 경상북도 감사가 3년마다 진행되었는데요. 사실은 뭐 재난 때문에 종합감사가 7년 만에 되었다는 것이죠. 포항시가 해당 부서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포항시 내부 감사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시 감사 시스템으로 심각한 사안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면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됨으로써 그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작동이 되지 못함으로써 내부 외부가 부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A씨가 수십억을 5년여 동안 횡령할 동안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공모자라 검찰에서 조사 중이니까 이 발표가 나오겠습니다. 예, 인사 시스템의 문제, 또 회계 시스템, 감사 작동 시스템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포항시도 대책을 좀 내놓고 있죠. 예, 우선 공무원 A씨 횡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10일 관리감독 지휘에 있던 자치행정실장, 재정관리과장, 감사 담당관을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시스템 전면 개선으로는요, 불필요한 계좌 일괄 정리하고 사유재산 매각 시스템의 내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예금 계좌 입출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그다음 전부서 대상으로 고강도 회계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횡령 사건을 계기로 포항시 공무원들이 의식 변화와 함께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할 책임이 포항시에 있습니다. 예. 공무원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외부 기관이 아닌 포항시 공무원 스스로 조직 내에서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 역량을 강화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과 함께 엄격성이 높아지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포항시 공무원의 시효대금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동안 이 세상 읽기를 통해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양만재 소장님께서 가을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좀 아쉬우시겠어요? 많이 아쉽죠? 네. 한 10년 동안 했는데 좀 더 되돌아보면은 뭐 현장감과 전문성, 진단의 전문성을 두 가지 결합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제 뒤에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출연하는 분들이 저보다 더 유익하고 전문성 있고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진행되면 아주 부담스럽고요. 저는 뭐 제 인생에 10년 동안 이 방송을 했다는 것은 네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요.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모습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날카로운 지적들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